그러니까 바이오 쪽 뭐가 있냐면 바이오는 뭐 다 아시겠죠?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는 뭔가 터져줘야 돼요. 이벤트가 터져줘야 돼. 안 터져주면은 예. 안 터져주면은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락 추세라든지 약간 그렇게 움직여요. 그래서 터져주기 전까지는 뭘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못 돼요. 명확하게. 왜냐면 뭐 재무가 그렇게 받쳐주는 건 아니잖아. 바이오 쪽이. 그래도 뭐 다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재무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평가할 수 있잖아.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뭐 신라젠을 뭐 재무로 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은 못 되잖아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신라젠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건데 사업 목적에서. 근데 그게 지금 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기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. 아니면 뭐 기사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차트를 보고서 세력대 뭐 매집 물량을 보고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좀 명확한 것은 기사 내용이 뜨게 되면 좀 더 명확한 게 되겠죠.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. 그동안은 이제 기사가 뜨기 전까지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파동만 계속 주는 거죠. 그래서 뭐 뭔가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바이오 쪽은 좀 뭔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어떤 바이오 기업은 임상이란 게 있잖아요. 일상, 이상, 뭐 삼상 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일상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, 이상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종 기사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소식 알려주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뭐 신라젠도 그렇게 자주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. 잘 몰라요. 그러면 언제 움직일지 그 명확한 게 없으니까. 뭐 그리고 뭐 굳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뭐 바이오 학회라든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이제 소개를 하겠다, 뭐 성과를 이제 발표하겠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. 최근에 여기 써 있죠. 팩사백 리브 타이오 병용 임상 결과 에스모에서 뭐 공개 뭐 관련된 이해가 있었잖아. 발표했다고 했다. 근데 이제 이게 발표했을 적에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좋게 반응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뭐 지금 특별하게 발표했다고 하지만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치? 특별하게 반응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뭐 발표한 내용이 그렇게까지 뭐 큰 의미로서 다가온다고 볼 수는 없긴 하겠죠. 만약에 뭐 발표 내용이 진짜 좋은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주가의 그 재료가 반영돼 갖고 확 올라가긴 하겠지. 그래서 약간 그래서 뭐가 있냐면 바이오 쪽은 이게 조용하다가 이렇게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빵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. 어,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보통 그래요. 왜냐면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기사가 터지거든요. 보통 기사가 먼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. 최근에 현대바이오가 좀 그렇게 올라갔나요? 현대바이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쵸? 이렇게 좀 조용하다가 팡 올라갔죠. 근데 지금 올라갔다 다시 한번 눌렸는데 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좀 그래요. 바이오 쪽이. 그래서 바이오 쪽은 어떤 전략으로 가셔야 하냐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그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고서 뭐 재무제표는 뭐 컨센서스 나오고 이런 게 나오잖아.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좀 분기마다 좀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.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, 성장주 쪽 그런 게 있는데 바이오 쪽은 뭐 재무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뭔가 임상 결과라든지 그런 이벤트로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 가지고 이 바이오 쪽은 뭐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내가 그 종목에 투자금을 잘 운용해 놓느냐,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잘 매집을 해 놓았느냐, 그게 핵심이에요. 왜?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죠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날아가게 되면 진짜 많이 날아가니까 바이오 쪽은 그게 좀 다른 건 있지. 바이오 쪽은 좀 많이 날아가잖아요. 한 번씩 팍 날아가야 돼. 그것도 순식간에 날아가잖아. 예.
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적인 부분은 내 바이오 쪽은 투자금 운영이야. 얼마만큼 내가 투자금을 잘 모아가느냐. 그리고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예? 활용을 하느냐. 그거야, 그거. 그거 외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. 아, 물론 그런 건 있죠. 간혹 가다가 뭐가 있냐면, 이런 거 보면서 체크할 필요도 있죠. 이렇게 봐가지고, 이게 지분 현황 같은 거 있잖아. 좀 이런 거 보면서 체크할 필요인데,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지분에서 매도를 때리는 데가 있어요. 있는데, 그건 이제 간혹 가다가 있는 경우고, 그리고 뭐 사모펀드 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, 이렇게 작업을 치는 또 그런 업체들도 있긴 있는데,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,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한 건 아니까, 뭐, 특별하게 한두 종목에서, 소수의 종목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니까, 그것을 뭐 전부 다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그거야. 결론은 뭐 신라젠이 올라가요, 언제 올라가요, 떨어져요 이런 얘기는 그렇게까지 알 수 있는 영역이 못 돼요. 알 수 있는 영역이 못 되고 얼마만큼 내가 신라젠에 대해서 물량을 잘 모아가느냐, 그리고 물량을 모아갈 때는 내가 얼마만큼 신라젠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, 그게 핵심이죠. 왜냐면은 내가 물량 모아가는 것도 내가 신라젠에 대해서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냥 무조건 뭐 의학 봐야지, 그러니까 의학 봐야지 나는 그냥 물량 모아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물량이 아니 그냥 내가 뭐 재미삼아 뭐 신라젠의 종목을 막 물량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래도 뭐 이 회사가 나름대로 임상에 대한 어떤 중간 결과라든지 과정 속에서의 어떤 결과의 실적 성과를 보여줘야지 내가 이 회사를 믿고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결국에는 투자금 운영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회사를 잘 분석해 갖고 이 회사의 장점을 잘 파악했느냐가 가장 핵심인 거죠. 아니 그렇잖아.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이지 내가 투자할 수 있지. 믿지 못하고 무조건 뭐 의학 발전을 묻지마 투자야.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금 운영인데 그 투자금 운영 중에서 투자금에 대한 어떤 매집 물량을 모아가는 거잖아. 근데 그 물량을 모아가는 것은 아무나 모아가는 게 아니야. 그냥 묻지마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 놓고서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물량을 살 수 있는 거고, 그럼 내가 얼마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느냐, 그거를 분석하는 게 능력이죠.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찾아봐야 돼요. 재료들을. 찾아봐야 되고, 뭔가 스케줄링 하고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그게 뭐 단순하게 뭐 기사 몇 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요. 약간 뭐 나름대로 벤치마크도 해봐야 되는 거고, 다른 그 경쟁사 약물하고도 벤치마크 해봐야 되고, 가치 판단도 해봐야 되고. 근데 내가 가치 판단을 해봤는데 신라젠에서 지금 진행하는 임상이 너무 이제 고무적으로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면 내가 더 물량을 과감하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, 아니다 내가 봤는데 그동안 내가 신라젠에 대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지금 임상 나오는 결과가 좀 약간은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물량을 많이 모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물량 모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나 무조건 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. 정확하게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내가 올라갈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정확하게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의약바이 쪽 요 종목은 올라가, 그런 게 어딨어. 그런 게 어딨어요. 그런 건 없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얼마만큼 내가 신뢰성 있게 물량 모아가느냐,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. 올라가는 것은 그냥 세력들이 그 뭔가 재료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터지기 전에 미리 올려준다든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.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. 네, 신라제는 뭐 요 정도 관점에서 볼게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잘하게 뭐 이런 물량 있잖아요. 물량 같은 걸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차트 패턴을 좀 보면서 타이밍을 보는 건데, 그 타이밍은 내가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의 타이밍인 거지 그게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.
그래서 약간은 좀 달라요. 약간은 그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하고 그쪽에다 투자하는 전략하고 이 바이오 쪽에다 투자하는 전략은 예, 같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올바르게 보셔야 돼요. 바이오 쪽에 투자하실 때는. 올바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. 아니, 칠라젠에 대해서 같이 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, 특별한 낭만은 없으니까. 네,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네, 좋아요. 새로 오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.